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대학미적분학2를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학미적분 1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고, 자, 이제부터는 대학미적분2를 공부할 텐데, 우리가 대학미적분 1에서는 우리가 대학미적분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또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제 대학미적분학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대학미적분2에서 다룬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대학미적분2를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큐스타디 대학미적분2에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붙여놓은 밑줄을 꺼놓은 이 부분들 강의들을 여러분들 특별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답니다. 일단 우리가 대학미적분학2의 시작은 우리가 대학미적분 1에서 공부한 이제 정적분을 공부했는데, 이 정적분의 응용으로서 우리가 소위 이제 회전체 부피라든지, 특별히 이 회전체 부피는 와셔의 방법과 원주각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이 회전체 부피 구하는 문제들이 다루어진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회전면의 넓이와 파푸 성리가 공부되어질 것이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세 번째 챕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챕터에서는 미분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랍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미적분학2에서 다루는 이 미분방정식은 원래 미분방정식의 내용 굉장히 방대합니다.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하나의 과목으로서 책 한 권 분량인데, 우리가 대학미적분2에서는 미분방정식 전체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미분방정식 정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변수분리형 미분방정식이라든지 선형 미분방정식 또는 베르누이 미분방정식 정도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일단 다루어 줄 거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위 이제 극좌표에서 나타나는 이제 극방정식, 또 이 극방정식의 그래프라든가 또 극방정식 넓이, 이와 같은 극좌표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전혀 보지 않은 아주 생소한 내용이랍니다. 자,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챕터 4에서 다루어질 거랍니다. 그리고 챕터 5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극한의 우리가 적분 판정법이라든가 비교 판정법, 그리고 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게 급수죠. 그렇죠? 이 급수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자, 교대급수, 몇급수, 특별히 요 테일러 급수 많이 들어보셨죠? 자, 각종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되는 파트인 요 급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챕터 5에서 다룰 거랍니다. 자, 그리고 챕터 6에서는 우리가 벡터에 관한 내용, 우리가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벡터를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과를 공부하지 않고 문과를 공부하고 올라오신 분들은 특별히 요 챕터 6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나 외적이나 벡터 방정식, 또 벡터 함수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챕터 7에서는 곡률과 연률, 특별히 이 곡률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오죠.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곡률과 연률, 그리고 가속도의 접선과 법선 성분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챕터 7에서 할 거랍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중요해도 그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요 편도함수, 요 편도함수하고 대칭되는 개념이 중적분이죠. 그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변수가 하나인 경우의 미분적분만 살펴봤는데, 이제 대학미적분2에서는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그죠, 2변수 또는 3변수, 4변수, 소위 다변수 함수의 미분과 적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편도함수하고 중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해서 선형근사식이라든가 전미분, 또 여기 나온 연쇄법칙,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미적분에 해당되는 요 편도함수와 중적분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대성으로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미분적 수학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할 분들은 앞으로 이 편도함수 중적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자, 이런 거는 그렇죠. 요 대학미적분2에서도 요게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선생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좀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강의 자체를 조금 더
그죠? 상세하고 쉽게, 그리고 각종 그죠? 여러분들이 다룰 정의나 개념을 깊이 있게 우리가 또는 자세하게 다룰 거랍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화된 내용까지,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본서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라든지 또는 기출이 예상되는 문제까지 다양한 실전 문제와 기출 문제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다뤄볼 계획이랍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미적분2 강의를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C여름 1을 보니까 와셔 방법,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와셔 메서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적에 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그저 중요한 방법 중에 여러분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 과정에서도 정적분을 이용해서 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X축 회전체 내지는 Y축 회전체만 다루었는데, 이제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X축, Y축뿐만 아니라 X축에 평행한 어떤 다른 축 내지는 Y축에 평행한 어떤 다른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에 그때의 회전체 부피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고등학교 방법으로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전체를 생각할 적에 그 회전체가 X축을 중심으로 회전체든 또는 X축과 평행한 축이든 상관이 없이 일반적으로 회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와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학 미적분학 1에서도 살짝 우리가 공부한 원주각의 방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 와셔 방법과 원주각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은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와셔의 방법을 먼저 공부하고, 또 우리가 몇 시간 뒤에는 원주각의 방법을 공부할 거랍니다. 둘 다 공부하고 실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볼 거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와셔 방법과 이 원주각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방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각종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 혹시 여러분과 또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편입시험의 단골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도 우리가 또 나중에 좀 다루어 볼 거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와셔 방법으로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와셔 방법, 와셔 메소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절단면, 이 절단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그 회전체를 칼로 탁 잘랐을 때 나타나는 단면이 있죠. 이것을 보통 단면이라고 하는데, 이 단면이 여기 나와 있는, 자, 무슨 면이라고 했죠? 원한면. 단면적인 원한면인 경우에 이 와셔의 방법을 쓰면 좋다라고 했는데, 이 원한면이 여러분 보고 싶은 이런 면이죠. 이런 면. 그렇죠? 원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작은 구멍이 나 있고,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 가운데에 딱 파인 이와 같은 이 빗금친 부분에 이런, 그렇죠? 도형의 모습을 우리는 원환면이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때 그 회전체의 단면을 칼로 탁 잘랐을 때 그 단면이 이와 같은 원환면인 경우에는 이 와셔의 방법이 매우 유효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단면이 이 절단면 내지는 단면이 원환면인 경우에 이와 같은 이 원환면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와셔의 넓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와셔의 넓이를 x에 관한 함수로 표시되어질 때에 우리가 보통 그것을 ax라 하고, 와셔의 넓이가 y에 관한 함수로 표시되어질 때는 ay라고 한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요 x에 관한 함수로 와셔의 넓이가 표현되어질 때는 회전축이 x축이거나 x축과 평행한 선이 회전 중심축이 되어질 때는 와셔의 넓이가 x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어지고, 자, 회전축이 y축이거나 y축과 평행한 선일 때는 그때는 와셔의 넓이가 y에 관한 함수로 보통 표현되어진답니다. 그러면 이제 와셔의 넓이가 x로 표시되어질 때에, 즉
회전축이 X축이나 X축과 평행한 선일 때는 요 AX가 파이 곱하기 자, 라지 RX의 제곱 빼기 스몰 RX의 제곱으로 표시되어지고 와샤의 넓이가 자,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파이 곱하기 라지 RY의 제곱에서 스몰 RY의 제곱을 뺀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요 X 값이 정의되어 있는 구간이 A에서 B일 때에 이 와샤의 넓이가 절단면, 즉 단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입체의 단면적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면 거죠. 쭉 쌓아주면 되는 거죠. 적분이 쌓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으로 고등학교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와샤의 넓이가 AX 이꼴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는 우리가 회전지의 부피를 요 공식을 적용하면 되고 와샤의 넓이가 AY 이꼴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는 그때의 회전지의 부피는 Y에 관한 적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특별히 요 1번 얘기를 선생님이 여기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입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뭐죠? 우리가 어떤 단면적을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쭉 쌓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간단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요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에서 B까지 이와 같은 어떤 입체가 존재하는데 이 입체는 칼로 딱 단면을 잘랐을 때에 뭐 이렇게 단면이 삼각형인 이와 같은 입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입체는 어디서 자르더라도 단면이 삼각형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A와 B 사이에 임의의 한 지점을 X라 했을 때에 요 X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단면을 쫙 잘랐을 때에 그 단면의 넓이가 SX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구하죠? 우리는 요 X값이 지금 X값이 이 입체가 존재하고 있을 때의 X값이 정의가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단면 SX를 A에서 B까지 적분을 시켜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내용에 다 배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그 입체의 단면의 넓이를 임의의 지점에서의 단면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SX라고 하고 그 단면을 우리가 이 X값이 정의되는 구간 범위에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 적분이란 뜻이 쌓을 적자니까 이와 같은 단면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쭉 쌓는다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원리를 그대로 우리가 회전체의 부피에도 적용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일단 X축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함수가 fx고 이와 같은 함수가 gx라고 했을 때에 자, 이렇게 x 이꼴 a에서 x 이꼴 b라는 직선으로 잘라서 생기는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x축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에 자, 그러면 그 단면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자, 임의의 지점, 요 임의의 지점 x가 있죠. x라는 a와 b 사이에 있는 임의의 지점 x를 기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쵸? 요 X축이 이렇게 X와 X축과 만나도 이렇게 수선을 생각을 했을 때에 이 면적이 X축으로 회전했을 때에 생기는 요 X라는 지점에서의 단면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것은 이 점이 X축을 회전하게 되면 이와 같은 큰 원이 생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라지 RX를 우리가 반지름으로 하는 뭐가 생긴다? 원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요 점이 X축을 회전하게 되면 스몰 rx만큼을 뭐라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빗금친 부분을 회전시켰을 때 이 지점에서 생기는 단면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라지 rx인 이 원하고 반지름이 스몰 rx인 이 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원하고 이 코는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요 x라는 지점에서의 우리가 요 빗금친 부분을 회전시켜 생기는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라지 rx를 우리가 그쵸? 요 x라는 지점에서 생기는 단면의 큰 반지름, 요 스몰 rx를 우리가 보통 작은 반지름, 자 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러줬을 때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이와 같은 면적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에
나타나는 그 절단면, 우리가 이 절단면이 이와 같은 빗금친 요런 모양이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요 면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그렇죠.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요 빗금친 부분, 즉 단면적을 우리는 보통 와샤의 넓이라고 표현해 준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입체의 부피에 있어서의 단면적을 우리가 단면의 넓이, 즉 단면적을 SX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에 이와 같은 빗금친 부분을 X축에 회전시켰을 때에 만들어지는 단면은 이와 같은, 즉 원환면이고, 이 원환면의 넓이를 우리는 보통 여기서 AX라고 표현하는 이 단면적을 특별히 와샤의 방법에 쓸 때는 이걸 라지 AX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다? 보통 와샤의 넓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X값이 보다시피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X라는 지점에서의 와샤의 넓이, 즉 단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요 단면적을 우리가 요 SX 자리에 AX를 지부해서 적분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빗금친 부분에 회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다? 와샤의 방법이라고 얘기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면적, 이 빗금친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에 생기는 단면의 넓이, 즉 와샤의 넓이 A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요 구멍 나에 있는 이 원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이기 때문에 요것은 우리가 전체 큰 원의 넓이인 파이 곱하기 라지 RX의 제곱에서, 그리고 이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파이 곱하기 작은 원의 넓이는 스몰 r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걸 다시 적어보면 파이를 묶어내고 결국 라지 rx의 제곱에서 스몰 rx의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우리가 요 단면적을 우리가 와샤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걸 우리가 계산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입체의 부피의 공식에 의해서 요 SX에 해당되는 요 AX를 우리는 뭐 했다? 계산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가 구하던 요 빗금친 부분을 X축 회전시킬 때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이 회전체의 부피는 요 X 값이 A에서 B까지 정의되기 때문에 우리는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무엇을? 와샤의 넓이 AX를 A에서 B까지 이렇게 X에 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 AX 자리에 구체적으로 요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식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회전축이 Y축일 때는 그때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와샤의 넓이가 이렇게 Y에 관한 함수도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전 문제를 통해서는 이미 연습을 해볼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X축을 중심으로 요 빗금친 부분을 회전시킨다 했는데 우리가 이 회전축이 X축이 아니고 X축과 평행한 어떤 또 다른 이렇게 뭐 Y 이꼴 예를 들어서 세모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된다. 직선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해도 우리가 구할 때에 달라지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이제 라지 RX가 여기에서 X축까지가 아니고 라지 RX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라지 RX가 되겠죠. 그리고 스몰 x는 여기서 여기까지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게 세모라는 상수함수에서 요게 세모라는 숫자 상수라고 하면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큰 반지름이 원래 구했던 반지름에다가 뭘만큼 더하죠? 세모만큼이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작은 반지름도 역시 원래 우리가 구했던 것을 만약에 네모다시라고 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요 RX를 스몰 RX 네모다시라면 거기에다가 뭐만큼? 세모만큼이 추가되는 거죠. 그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이 빗금친 부분의 어떤 면적이 요 면적이 X축 중심으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는 우리가 구해봤는데 X축뿐만 아니라 X축과 평행한 이 선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공식은 어떻게 한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반지름 구하고 작은 반지름만 구하면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는 회전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부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쵸?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 회전이라고 했을 때는 요게 여기서까지가 큰 반지름, 여기서까지가 작은 반지름. Y 이꼴 세모라는 요 X축하고 평행한 선에 대해서 회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작은 반지름이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y 이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y 이꼴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이 부분, 요 부분의 면적을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을 시켰다. 그랬을 때에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축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려면 x축상에 여러분이 임의의 점을 뭐 여기다 잡아도 여기다 상관없죠. 우리가 적당히 잡아서 이쯤 잡아가지고 요 점을 우리가 x를 했을 때에 이제 요 x에 대해서 우리가 요 x라는 요 지점에서 생기는 우리가 요 면적이 x축 회전에 생기는 단면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단면을 우리가 AX라는데 단면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큰 반지름을 구하고 뭘 구하자? 작은 반지름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큰 반지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죠? 큰 반지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그러면 큰 반지름은 항상 뭐죠? 여기서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x가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큰 반지름은 y 이꼴 1에서 x축까지 그리기 때문에 이게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작은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작은 반지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것은 자, 이 전체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x가 바로 요 y 이꼴 x제곱에 대응했을 때 이 y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x를 적용했을 때 대응하는 y값은 x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x제곱이죠. 그래서 작은 반지름은 x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면 x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와샤의 넓이, 즉 이 회전체의 단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 AX는 자, 파이에다가 가로 열고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자, 작은 반지름의 제곱을 뺀 것으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은 파이에다가 결국 1-x의 뭐가 된다? 4승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이제 어디거든요? 우리가 구하던 부피는, 회전체 부피는 자, x값이 -1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1에서 1까지 그리고 우리는 와샤의 넓이를 -1에서 1까지 족분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AX 자리에 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자, 파이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1에서 1까지 1-x의 4승을 적분하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요 함수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1에서 1까지 우함수를 적분할 때는 2배를 해주고 절반만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2배를 해주고 0에서 1까지 우리는 1-x의 4승 dx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요 적분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적분해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8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면적을 x축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 x축상의 임의의 한 지점을 x라고 잡고 이제 요 x라고 잡았을 때에 우리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각각 요것만 잘 정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 y 이꼴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자, y 이꼴 1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역시 동일한 면적은 이제는 x축 회전이 아니고 x축하고 평행한 y 이꼴 -1이라고 하는 요 선에 대해서 이 입체를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이때도 우리가 와샤의 방법을 쓰는 거죠.
요때도 우리가 X축상에 적당한 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우리는 뭐다? 적당한 점을 요 잡아가지고 요 점을 우리는 일단 뭐다? X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반지름이 뭐냐? 자, 요 X에 대응하는 요 면적의 점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을 그리는 큰 반지름이라는 것은 요 점이 지금 요 선에 대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큰 반지름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큰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자, 큰 반지름의 길이는 자, X가 어디에 위치하든가 여기서까지 이게 1이고 여기서까지 관계가 1이니까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뭐다?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자, 어디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된다? 지금 작은 반지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만큼은 항상 1이기 때문에 1에다가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까지 길이는 뭐였죠? 아까 x제곱이었죠. 그래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1 플러스 x제곱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요 x라는 그 점을 잡았을 때에 자, 이 면적의 요 x에 해당하는 이 면적의 점들 중에 가장 x로 그쵸? 요 회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이 점이 돌아간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큰 반지름.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뭐다? 작은 반지름. 무슨 말 알겠죠?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2가 되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만큼 1에다가 요 길이가 아까 x제곱이었죠. 그러니까 1 플러스 x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회전 단면적, 즉 와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다가 자,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작은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이에다가 자, 4에다가 요 1제곱을 빼게 되면 3이죠. 자, 3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자, x의 4승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부피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회전체의 부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V라고 했을 때에 자, 이 V는 역시 지금 X가 정의되어 있는 곳이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까지 자, 와샤의 넓이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 와샤의 넓이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파이는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3 빼기 2x의 제곱 빼기 x의 4승 dx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15분의 64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와샤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X축으로 요 면적을 회전시킨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X축이 아니고 Y = 마이너스 1이라는 축으로 요 면적을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는 우리가 반드시 와샤의 방법을 알아야 문제를 푸는다는 거죠. 그럼 와샤의 방법은 우리가 회전하는 축을 먼저 잡는 거죠. 회전하는 축이 X축이면 X축상의 X를 그대로 잡으면 되고 또 회전축이 이렇게 Y = 마이너스 1일 때는 X축상의 X를 우리가 잡았을 때에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회전축에 대해서 가장 이 빗금 X를 우리가 기준으로 X값을 잡았을 때에 이 X축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면적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바로 큰 반지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점 간의 거리가 작은 반지름. 여기서 시작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점까지가 큰 반지름. 가장 가까워 있는 점이 요 점이죠. 여기서까지가 작은 반지름. 그러니까 우리가 X축과 평행한 선이 여기 있든지 어디 이게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 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여기에서나 X축이든 X축이 아니든 회전축이 X축이든 X축이 아니든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와샤의 방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X축이 아닌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 회전제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공부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곡선 y 이퀄 x제곱 플러스 1과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x축 회전을 시켰을 때 이게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여기든 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적당한 한 점을 잡아서 그걸 x라고 요 x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준을 해가지고 소위 요 x라는 점을 기준을 해가지고 우리는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큰 반지름이라는 것은 요 회전축이 x축이니까 요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이 점까지 거리. 그죠? 요걸 우리는 뭐다? 큰 반지름.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점까지 거리가 작은 반지름.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요것은 우리가 x축 회전이니까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우리가 x에 관한 함수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큰 반지름이라는 것은 요 x라는 점에 대응하는 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요 직선의 함수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요 y 이꼴 x제곱 플러스 1 상의 점까지, 그쵸, x에 대응하는 요 함수의 y 값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소위 와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배운 공식은 파이에다가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자, 작은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요걸 다시 제곱은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에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자,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어질 것이고, 자, 뒤쪽을 전개하면 x 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차수들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4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과 x제곱 만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6x가 되어지고 9에서 1을 빼면 뭐가 된다? 8. 요렇게 우리가 단면에, 그쵸, 함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회전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자, 회전 단면, 즉 와샤의 넓이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지금 와샤의 넓이가 이렇게 우리가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이걸 저기다가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파이는 묶어주고, 자, 다시 한번 파이를 묶어주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자, 마이너스 x 4승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을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자, 이만큼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적분을 해주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요 해보시면 얼마나 나오냐면 5분의 요게 117파이. 자, 이와 같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자, 보충 1번 문제를 보는데, 자, 요 보충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기출 문제, 각종 시험에 또 학교별로 우리가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우리께 선생님이 보충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줄 건데, 대부분이 기출 문제 내지는 또 기출 가능한 문제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요 문제를 보니까, 자, 요거는 이화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와 같은 포물선, 즉 마이너스 x제곱 x 플러스 2라는 포물선하고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역시 X축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최적을 한번 구해보라.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연립은 설명하겠지만은 잘 모르시는 분은 이렇게 연립을 해보시면 된답니다. 자, 요 함수하고 자,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함수를 연립을 했더니 자, x제곱 마이너스 2x 이퀄 0이 나왔죠. 그러면 요 연립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2라는 말은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은 이와 같이 0에서 한번 만나고 2에서 한번 만난다, 그런 뜻이랍니다. 0과 2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x축 회전이니까 요 0하고 2 사이에 우리가 적당한 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그 점을 x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소위 큰 반지름은 요 회전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 그리, 요게 큰 반지름이고 가장 가까운 점까지 그리, 요것이 뭐다? 작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큰 반지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바로 요 곡선 위에 x에 대응하는 점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y값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x 플러스 2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작은 반지름은 x에 대응하는 요 직선상의 임의의 점이니까 뭐다? 그 임의의 y값을 잡으면 되니까 그것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 와샤의 면적은 파이에다가 자, 큰 반지름의 제곱. 자,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작은 반지름의 뭘 빼면 된다? 그렇죠. 제곱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을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3개짜리 제곱의 전개는 자, 각각을 제곱을 먼저 쓰면 되겠죠. x의 4승, x의 제곱, 제곱하고 제곱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2배의 요놈이니까 마이너스 2x의 3승. 또 2배의 요놈이면 플러스 4x. 2배의 또 요놈이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전개되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을 전개해버리면 요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요것이 계산되어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요걸 살짝 지우고 선생님이 요 아래 부분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것은 우리가 다시 여기다 적어보면 파이에다가 자, 차수별로 적어 볼게요. x의 4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자, x의 4승이 나오고, 그 다음 차수가 3차식이죠. 마이너스 2x의 3승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2차식은 x제곱하고 마이너스 4x제곱 만나면 마이너스 3x제곱인데, 여기에 또 x제곱을 한 번 더 뺐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 이제 1차 항은 4x하고 플러스 4x가 만나니까 플러스 8x.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숫자는 4에서 4를 빼니까 없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회전체의 부피는 자, 요 x가 지금 0에서 2까지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와샤의 넓이를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것은 0에서 2까지 자, 0에서 2까지 요 와샤의 넓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자, 파이는 밖에 적어주고, 자, x의 4승 마이너스 2x의 3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자, 플러스 8x. 요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적분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요 적분할 수 있겠죠. 적분을 해보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5분의 56파이. 자, 이와 같은 값으로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몇 분이 답이다? 자, 4분. 자, 요런 식으로 시험에 잘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예제 3번, 5번, 7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교재에 요 예제 2번과 4번, 6번, 2, 4, 6은 여러분들 아마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랍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자세한 풀이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푸신 걸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교재 문제
에서 선생님은 3번, 5번, 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요 아래에 요 빗금침 부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y 이꼴 루트 코사인 x 그래프하고 여기 y 이꼴 1이라는 요 직선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요 빗금침 부분을 이렇게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켰을 때에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요 경우에도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적당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는 일단 뭐다? 요 지점을 우리가 x라고 했을 때에 자, 요 회전축에 대응하는 요 x의 회전축에 x에 대응하는 요 점에서 우리가 회전을 시키고자 하는 면적에 있는 점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점까지 그리. 요걸 우리가 큰 반지름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점은 요 점이죠, 요 점. 그러니까 요 점까지 그리는 우리는 요게 작은 반지름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x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되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반지름의 길이는 자, 요 x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항상 1이죠. 1. 그리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루트 코사인 x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루트 코사인 x.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와샤의 면적은 AX는 자, 파이를 묶어주고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요 작은 반지름의 제곱, 즉 루트 코사인 x의 제곱을 우리가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회전체의 부피는 자, x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정의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자, 요 단면적에 해당되는 와샤의 넓이 AX를 적분해 주면 되겠죠. 자, 이만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파이를 묶어내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요 함수가 지금 우함수라는 사실이죠. 코사인 우함수고 요 상수도 우함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도 우함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를 해주고 우리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절반만 적분하면 되겠죠. 자, 일단 1을 적분하면 x가 되고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적분하면 플러스 뭐가 된다? 지금 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선생님 잘못 적었죠. 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 x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와야 되죠. 자, 따라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가 되고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고 자, 여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리고 0을 대입하면 둘 다 0이니까 0은 빼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해버리면 파이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된다? 2파이. 자, 요 값이 바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자, 4번은 숙제고 5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세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대학 미적분 1에서 공부를 했죠. 자, 세컨트 x하고 y 이꼴 루트 2라고 하는 자, y 이꼴 루트 2라고 하는 요 직선하고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까지 제한했죠. 자, 실제로 요 두 개를 연립을 하게 되면 교점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온답니다. 어쨌든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지금 x축 둘레로 역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구해보라 그랬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임의의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 점을 요 x라고 했을 때에 지금 x에 대응하는 회전축상의 점은 x축 자체가 회전축이니까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죠. 점까지 거리가 바로 큰 반지름. 자, 가장 가까운 요 점이죠. 여기까지가 작은 반지름.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루트 2로 정해져 있죠. 루트 2. 그리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는데 그것이 x에 해당하는 요 y값이 세컨드 x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자는 와셔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다가 요 큰 반지름을 제곱한 값에서 작은 반지름을 제곱한 값을 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회전체의 부피는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이 와셔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와셔의 넓이가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자, 파이는 바깥쪽에 적어주고 2 마이너스 세컨드 제곱 x,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 역시도 우리가 우함수이죠. 그죠? 우함수, 세컨드 x가 우함수인데, 세컨드 x를 제곱해도 우함수고, 상수함수는 원래 우함수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우함수 마이너스 우함수도 우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전체를 2배 해주고 절반만 적분하자는 거죠. 즉, 0에서 4분의 파이까지만 적분해주는 대신에 몇 배 하자? 2배를 하자는 거죠. 자, 2를 적분하면 2x가 되고, 세컨드 제곱을 적분하면 우리는 탄젠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자, 따라서 요건 2파이에다가 자, x 대신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되어지고, 여기에 4분의 파이에 들어가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뭐죠? 1이죠, 1. 자, 그리고 0이 들어가면 0이니까 0은 굳이 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파이 제곱 마이너스 2파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또 예제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y = x 제곱하고 요 x축하고 x = 2로 둘러싸인 요 넓이죠. 요 넓이를 자, 1번 문제는 y축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겠고, 두 번째는 x = -1 둘레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y축 둘레로 회전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요 회전축이 이렇게 y축일 때는 이제 y축, y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면적에 대응하는 y값이 0에서 지금 4까지 정해져 있죠. 요럴 때 이제 회전축이 y축일 때는 y축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자, 여기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좀 반드시 다시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y축상의 임의의 점을 우리가 y로 잡고 이제 우리가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요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점까지가, 그죠? 요 길이가 바로 큰 반지름이고, 가장 가까운 점까지, 요 점이죠. 요 점까지 거리가 작은 반지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반지름 이르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y축 회전일 때는 y에 관한 함수로 이걸 표시하면 된답니다. 적분을 우리가 0에서 4까지 y로 적분할 거니까. 그러면 요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이 y축상의 임의의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니까 2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도 우리가 y로 표시해 보면, 자, 요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자, 요 y값에 대응하는 바로 y = x제곱상의 요 점에 해당되는 요 점의 얘기죠. 요 점의 좌표죠. 요 길이가 바로 요만큼의 길이와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y = x제곱에 이 y에 대응하는 x값이 그죠? x축상에 우리가 무엇을 대입하면 y가 나오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x값 대신에 뭘 대입하면 y가 될 것인가, 그걸 y로 표시해 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뭐죠? 우리가 루트 y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요 x값 대신에 루트 y를 대입하면 y가 나오죠. 그죠? 지금 우리가 뭐라고? y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자 그랬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루트 y라는 것은 요 작은 반지름의 길이가 뭐다? 루트 y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y축 회전일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y로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 y 좌표가 y라고 했을 때에
요 곡선상에 대응하는 x좌표의 값을 y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요 x값이 뭐냐? 루트 y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와샤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파이에다가 큰 반지름의 제곱한 값에서 작은 반지름의 제곱한 값을 빼면 되니까 결국 파이 곱하기 4-y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회전체의 부피는 자 0에서 4까지 지금 요게 지금 와샤의 넓이를 y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ay라고 써야 되겠죠. 자 와샤의 넓이를 우리는 뭐다? 지금 y에 관해서 0에서 4까지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요것을 여기다 집어해버리면 파이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인테그럴 0에서 4까지 자 4-y를 y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요 적분은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해보시면 요 적분의 결과는 8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해보시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1번에서는 y축 회전이 있는데 이번에는 y축 회전이 아니고 y축에 평행한 x 이꼴 -1이라고 하는 요 선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을 요 면적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렇게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y축상의 임의의 점을 임의의 점을 y라고 잡고 우리는 이제 요 임의의 점을 우리가 y라고 잡고 요 점에 대응하는 회전축상의 점으로부터 이제 큰 반지름과 작은 반지름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 y에 대응하는 요 회전축상의 점에서 우리가 회전을 시키는 영역의 점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점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바로 뭐다? 큰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가까운 회전축에서 가장 가까운 점 요 점이죠. 점.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작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큰 반지름의 길이 자 다시 한번 요 큰 반지름의 길이를 y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에 이 큰 반지름의 길이는 또 정해져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항상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항상 2가 되기 때문에 큰 반지름의 길이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뭐냐? 자,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항상 1이죠. 요 길이는 항상 1이고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아까 루트 y였죠.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요놈이 루트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워셔의 넓이 ay는 파이에서 자, 큰 반지름을 제곱한 값에서 작은 반지름의 제곱한 값, 즉 1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요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이에다가 자, 요걸 전개했을 때 1이 나오죠. 그럼 9에서 1을 빼면 8이 되어질 것이고 마이너스 2 루트 y 그리고 루트 y를 제곱한 값은 y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y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회전체의 부피는 자, 이 y 값이 마이너스 자, 0에서 4까지 움직이니까 자, 0에서 4까지 지금 와샤의 넓이를 적분하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 와샤의 넓이라는 것이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되어지기 때문에 자, 파이가 밖으로 나오고 8-2 루트 y 마이너스 y 요렇게 우리가 적분하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적분을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8을 적분하면 8y가 되어지고 자, 마이너스 2 루트 y 적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치 공식처럼 하나 기억해도 괜찮겠죠. 자, 우리가 루트 y를 적분하라고 하면 자, 요거는 우리가 y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우리는 요 지수에다가 1을 더하면 2분의 3이죠. 지수에다 1을 더한 만큼으로 나누어주면 2분의 3을 나누면 3분의 1을 곱하는 셈이죠. 그리고 지수는 2분의 3승이 되어지고 결국 요것은 3분의 2에다가 2분의 3승은 y 루트 y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의 2분의 3승은.
그래서 우리가 루트 y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3분의 2 y 루트 y라고 하나 외워둬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요 놈을 적분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자, 마이너스 뭐가 되죠? 3분의 4 y 루트 y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y는 적분하면 2분의 1 y의 제곱. 자, 0에서 4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따라서 여기다가 요 4를 대입한 값을 우리가, 자, 여기다가 y 대신에 4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걸 빼는 거죠. 자, 계산은 여러분 이제 산순 해보시면 알겠죠. 해보시면 그 결과가 3분의 40파이. 자, 이렇게 3분의 40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y축 둘레 회전 내지는 y축의 평행한 선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이와 같은 면적 부분을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할 적에도 다를 게 없답니다. 자, 우리가 이 y축상에 y값이 0에서 지금 이 빗금친 면적의 y값이 0에서 4까지 정의되어 있죠. 이 y축상의 임의의 점 y를 잡아가지고 이 y값에 대응하는 회전축상의 점이 바로 요 점이죠. 그러면 요 점에서 회전시키는 면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 거리를 큰 반지름, 가장 가까운 점까지를 작은 반지름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y축의 평행 x 이꼴 마이너스 1을 회전시킨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y축상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이 임의의 점에 대응하는 회전축상의 점을 잡고 이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점까지가 큰 반지름, 가장 가까운 점까지가 작은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y축상의 임의의 점, 요 y에 대응하는 요 함수의 x축상의 점이 y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요 x제곱 마이너스 y 이꼴 제로라는 요 x에 가는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y죠. 이 둘 중에서 플러스에 해당되는 값이 요 값이죠. 그죠? 요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큰 반지름 구할 적에 큰 반지름은 이제 이만큼 1에다가 이만큼 2를 더한 3이 될 것이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요만큼은 항상 1로 정해져 있고 요만큼이 여기서 우리가 루트 y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y 이꼴 x제곱하고 x축하고 x 이꼴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넓이를 이렇게 y축에 평행한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선 둘레로 요 부분을 회전시킬 때의 회전체 부피를 구해봐라. 자, 그럼 우리가 y축과 평행한 회전체 부피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자, 일단 우리가 요 면적에 대응하는 y축상의 임의의 점 y를 일단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요 정도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 요 점에 대응하는 요 회전축의 점을 우리가 요 점을 y축상의 점을 우리가 임의의 점을 y라고 했을 때에 요 점에 대응하는 요 회전축상의 점을 잡고 요 점에서 우리가 회전시키자고 하는 면적 미의 점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 거리. 요 길이를 우리는 큰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가까운 점은 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우리는 작은 반지름의 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 점을 우리가 y라고 우리가 표시했기 때문에 자, 일단 요 y로 큰 반지름의 길이는 ry라고 했을 때에 큰 반지름의 길이는 정해져 있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항상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 1이니까 요게 2라고 정해져 있고, 그러면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일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1로서 정해져 있죠. 1.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1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요 y값에 대응하는 요 x값은 루트 y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요 x값 대신에 루트 y를 대입하면 y가 나오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르시는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요걸 우리가 x에 관해서 풀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플러스에 대응하는 점이 바로 루트 y죠. 요 점이죠. 그래서 요 x값의 좌표가 루트 y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y라는 거니까 결국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와셔의 넓이를 구해보면 파이에다가 큰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한 값에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를 제곱한 값을 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요걸 우리가 전개를 하면, 자, 요 놈을 전개한 만큼을 4에서 이걸 전개한 걸 빼면 3-2 루트 y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회전체의 부피는, 자, 이 y 값이 0에서 1까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와샤의 넓이를 y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이만큼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3 마이너스 자, 2 루트 y 마이너스 y dy. 자, 이렇게 되어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3을 적분하면 3y가 되어지고, 자, 요 루트 y를 적분하면 아까 얼마겠죠? 3분의 2 y 루트 y 이렇게 되어진다겠죠? 그럼 이만큼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4 y 루트 y.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자, 마이너스 y를 적분하면 2분의 1 y 제곱이 되어지죠. 0에서 1까지. 자, 요거는 우리가 y 대신에 1을 대입한 값에서, 자,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빼나면 하죠. 요걸 우리가 계산해보면 그 계산의 결과는 6분의 7파이. 자, 요렇게 6분의 7파이라는 값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x라고 하는 곡선하고, 자, y 이꼴 2라는 직선하고 x 이꼴 0, 즉 y축을 그리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 넓이를, 자, 첫 번째는 y 이꼴 2 둘레로 회전시킨 입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요 y 이꼴 2라는 것은 x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x축상의 임의의 점을 우리가 x라고 잡고 요렇게 우리가 요렇게 일단 보전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상의 임의의 점 x를 잡아가지고 먼저 우리가 생각한 것은 회전축상에 우리가 점을 하나 잡고 요 회전축상의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면적 아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 요 길이를 우리는 자, 큰 반지름으로 잡고, 그리고 x축상의 점에서 지금 요 면적 안에 있는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은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반지름, 자, 큰 반지름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되죠. 그럼 이 길이는 항상 2가 되어지고, 자, 다시 한번, 요 길이는 항상 뭐가 되어지고, 자, 2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요 x에 대응하는 요 함수의 y값이니까 이걸 x로 표현하면 루트 x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x가 큰 반지름의 길이고,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요 회전축상에 있는 점에서 요 면적에 있는 점 중에 가장 가까운 점은 자기 자신이니까 0이죠, 0. 그죠? 따라서 우리가 와샤의 넓이는 자, 파이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x의 큰 반지름의 제곱에서 작은 반지름의 제곱을 빼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자, 요거 제곱하면 4가 되죠. 그리고 2배의 요놈 요놈하면 마이너스 4 루트 x. 자, 요거 제곱하면 x. 자, 요렇게 와샤의 면적이 완성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자, 요 x, 임의의 x 값이 0에서 4까지 움직이니까 우리는 0에서 4까지, 자, 와샤의 면적을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되고, 자, 요건 0에서 4까지, 자, 요 자리에 이만큼을 집어내면, 자, 파이를 우리가 앞에 적어봅시다. 파이는 끄집어내고, 4 마이너스 4 루트 x, 자, 플러스 x. 이만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분을 해보면, 자, 4는 적분하면 4x가 되어질 것이고, 자, 요 루트 x 적분하는 것은 우리가 루트 y 적분하고 똑같죠. 우리가 루트 y를 적분했을 때 3분의 2 y 루트 y니까 루트 x를 적분하면 3분의 2 x 루트 x죠. 그럼 여기에다가 4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8 x 루트 x가 되겠죠. 그리고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 자, 이렇게 되어지고 0에서 4까지. 자, 우리는 x 대신에 4를 대입한 값에서 x 대신 0을 대입하면 0이니까 0은 빼나 말하죠. 요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3분의 8파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걸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요 면적을 이제 y축의 평행한 선인 x 이퀄 4둘레로 회전시켰을 때의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죠. 그럼 일단 우리가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선을 우리가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때는 항상 이 면적에 대응하는 y축상의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것을 일단 여러분 y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원리는 이 y라는 점에 대응하는 일단 회전축상의 점을 우리가 일단 기준점으로 잡고 이 점에서 요 면적에 있는 점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가장 가까운 점을 이렇게 찾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까지 거리가 큰 반지름, 가장 가까운 점까지 거리가 작은 반지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큰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이 길이, 이 전체 길이니까 4라고 정해져 있죠. 그리고 자, 요걸 자, 우리가 y축의 평행한 선까지니까 편의상 라지알 y라 합시다. 요게 큰 반지름의 길이가 4고, 자, 요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에서 이만큼을 빼면 되죠. 그렇죠? 이만큼을.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체 길이에서 이만큼 빼기면 작은 반지름의 길이죠. 그럼 일단 우리가 요 작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 전체 길이 4에서 자, 이만큼을 빼면 되는데 이만큼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요 y 루트 x에 대응하는 요 y값 y에 대응하는 x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 y 대신에 요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y가 나오겠는가 하는 거죠. 그걸 y로 표시하면 뭐죠? y제곱이죠. 요 x 대신에 y제곱을 대입하면 x 그 대응하는 값이 y가 나오죠.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요것을 x에 관해서 푼다.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된다? 제곱해버리면 x 이퀄 y제곱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y값이 자, 요렇게 y가 되기 위해서는 대응하는 x값은 뭐가 된다? y제곱이다. 요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x 대신에 y제곱을 집어넣으면 y가 나오죠. 자, 요건 여러분들이 요걸 그냥 암산하기 힘들 때는 x는 뭐냐? y제곱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길이 4에서 이 길이에 해당되는 이 y제곱만큼을 우리가 자, 어떻게 하면 된다? 빼면 되죠. 빼면. y제곱만큼을 4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큰 반지름의 길이와 작은 반지름의 길이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린 요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와샤의 넓이는 파이에서 자, 큰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 16에서 작은 반지름의 길이 제곱 4-y제곱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요것은 파이에다가 자, 16에서 요 4제곱하면 16이죠. 빼면 없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8y제곱을 빼면 플러스 8y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y의 4승을 빼면 마이너스 y의 4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샤의 면적이 우리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자, 이 부피는 지금 우리가 요 회전축이 y축에 평행한 회전축이니까 이 y값이 0과 2 사이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0에서 2까지 지금 와샤의 넓이를 y에 관해서 적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 구체적으로 요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파이가 되어지고 0에서 2까지 자, 8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4승. 요걸 우리가 적분해 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적분은 자, 한 번만 적어 볼까요?
자, 요걸 적분하면 3분의 8y의 3승. 자, 요걸 적분하면 5분의 1y의 5승. 자, 0에서 2까지. 자, 요 계산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죠? 해보시면 요것은 15분의 224파이. 자, 이와 같은 부피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와샤의 방법으로 회전체 부피 구하는 문제를 다뤄봤는데, 자, 그 남아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